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교방에 월행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눈매가 유난히 맑고 영롱하여 보는 이의 넋을 빼앗곤 했지요. 아이고, 월행이 나온다. 저 걸음새 좀 봐라. 양반들 바지춤이 다 헐렁해질 일이네. 월행이 교방 마당에 나타나기만 하면 구경꾼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답니다. 하지만 월행의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하기만 했지요. 월행아, 내 얼굴이 꽃같이 고운 것도 모자라. 글까지 그리 잘 짓는단 말이냐? 에구, 과찬이시옵니다. 한낱 기생의 글이 대감님 눈에 차실 리가 있겠습니까? 월행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글 공부는 물론 시와 노래, 춤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재주보다도 월행의 마음을 더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지요. 이 약은 어찌 써야 하는 것이더라. 의원 대감님 말씀이.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이면 월행은 몰래 의원집 뒷뜰에 숨어들어 의원 대감의 의술을 훔쳐보곤 했답니다. 처음엔 그저 병든 언니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술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도 고왔던 봄밤이었습니다. 월행의 방에는 평소처럼 손님이 가득했지요. 어휴, 저 영의정댁 도련님은 어찌 저리 술만 들어가면 옷을 벗으려 드시나. 월행이 속으로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답니다. 큰일 났소. 대감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소. 사람들이 부산스레 뛰어다녔지만 밤이라 의원을 부를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요. 월행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호흡이 이상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네. 월행이 보니 평소 자주 오시던 병조판서 대감이었지요.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모습이. 이건 급심증이로구나. 월행은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대감의 목숨이 위험할 터. 하지만 잘못하다간 자신이 의술을 안다는 것이 탈로 날 테니 망설였지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월행은 치마 속에 숨겨둔 약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약재들이었지요. 아니, 월행아, 그게 무엇이냐? 일단 지금은 대감 목숨이 중한 때입니다. 월행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약재를 곱게 갈아 술에 타서 대감의 입에 조심스레 부어넣었지요. 이리 주물러 주면 기가 잘 돌 텐데. 월행의 보드라운 손길에 대감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져 갔습니다. 어이구야, 이게 웬일이냐. 월행이가 의술을 알다니. 아이고, 저 손길이 의원보다 더 능숙하구나. 옆에 있던 양반들이 수군거렸지만 월행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대감의 안색이 점점 좋아지더니 마침내 눈을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이고, 대감, 정신이 드시나이까?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월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어찌된 일이여? 이리 보드라운 손길로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니 병이 다 나아버렸네 그려. 그날 이후 월행의 의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답니다. 교방에 숨은 의녀가 있다더라. 그 손길이 하늘이 내린 것이라더라 하는 소문이 한양 바닥에 파다하게 돌았지요. 다들 들었는가? 월행이가 어제는 또 정승 댁만인의 병을 고쳤다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저께는 젊은 양반이 월행이 방에 들어가더니 쉿! 조용히 하시구려. 그 양반 배가 아프다 핑계대고 들어갔다가 월행이 손길에 녹아내렸다네 그려? 사내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어디 아프시다는 양반들은 다들 수상하더니 밤마다 배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찾아와 월행이를 찾는 게 아니겠소? 에구, 월해야, 내 여기 아랫이 아픈데 내 손길로 좀 어루만져다오. 아이고, 대감, 거길 함부로 만졌다가는 낫기는커녕 마님께 얻어맞고 터져서 앞으로 사내 노릇도 하기 힘들 것이옵니다. 월행은 손님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진짜 아픈 이는 고치고 헛된 마음을 품은 이는 야무지게 거절했답니다. 아니, 저 계집이 왜 저리 야무진지 더욱 탐이 나는구나. 하지만 월행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의술을 펼칠 수 있을지, 또 어떤 큰일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답니다. 아니, 이 사람 들었소? 세자빈 마마가 밤마다 한숨만 쉬신다는데 젊은 마마가 왜 저러시는지. 아이고, 이 양반아.
젊은 세자빈 마마가 밤마다 한숨 쉴 만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뻔하지 않은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그리워서겠지, 안 그런가? 이 사람이 머리가 몇 개야도 되나?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이런 소문은 월행의 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왔답니다. 월행아, 요즘 세자빈 마마 때문에 궁예 의원들이 줄줄이 드나든다더구나. 아이고, 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월행이 말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월행이란 기생의 처소인가? 돌아보니 그동안 몰래 월행이가 의술을 훔쳐 배웠던 의원 대감이, 그리고 대감 옆에는 한 젊은 군자가 서 있었는데 월행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의원 대감께서 왜 나를 찾아왔을꼬? 자격도 없는 년이 의원 행세를 한 게 들킨 겐가? 내가 월행이란 기생이더냐? 의원 대감의 목소리에 월행은 얼른 땅에 엎드렸습니다. 대감, 소녀가 죄를 지었사옵니다. 몰래 의술을. 일어나거라. 내 벌써 다 알고 있다. 대감의 말에 월행이 고개를 들자 옆에 젊은 군자와 눈이 마주쳤답니다. 순간 월행의 심장이 다시 쿵하고 울렸지요. 아버님, 이분이 그 월행 낭자이십니까? 젊은 군자는 의원 대감의 아들이자 어이 도령,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월행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래, 이 아이가 밤마다 우리 집 담을 넘어 의술을 훔쳐 배웠던 그 여인이지. 아니, 아버님, 그런 일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어찌... 하하, 그래, 난 다 알고 있었다. 의원 대감은 월행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처음엔 도둑인가 했더니 밤마다 열심히 의술을 익히는 게 아니겠느냐. 내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옆방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가보아라. 세자빈 마마께서 기다리신다. 월행은 떨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독일의 따스한 시선이 월행의 등을 달싸하게 덮였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지? 어찌 저리 아름다운 처자가 다 있나? 가슴이 콩닥콩닥 방망이질을 하는데 이 미련한 심장아, 좀 그만 뛰어라. 독일도 같은 마음이었답니다. 방문이 열리자 은은한 등불 아래 세자빈이 누워 계셨답니다. 이리 오너라. 세자빈의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강렬했지요. 월행이 세자빈의 맥을 짚으려 손을 내밀자 세자빈이 월행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독일이와 아는 사이더냐. 월행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세자빈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는데 월행이는 그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았지요. 아, 아니옵니다, 마마. 소녀는 방금 처음. 거짓말 마라. 그런데 어찌 독일이를 보는 내 눈빛이 그러하냐. 세자빈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지요. 월행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자빈께서 설마 독일 도령을. 내 병은 의원들도 모르는 병이다. 하지만 너는 알겠지? 이것이 어떤 병인지. 세자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행은 세자빈의 맥을 짚어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것은 상사병. 그래, 독일이가 내 병을 살피러 올 때마다 이 가슴이 더욱 아파만 가는구나. 순간 월행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세자빈과 독일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세자빈의 다음 말에 월행은 더욱 놀라고 말았지요. 내 너를 궁에 드리고 싶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세자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답니다. 월행은 자신의 운명이 세자빈의 소나기에 달려있음을 직감했지요. 그렇게 월행이 궁예에 발을 들이게 된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월행은 세자빈의 처소 근처를 지나다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세자빈이 저러고 있는 동안 독일 도령은 자꾸만 궁에 드나드는데. 조급해 말아요. 곧 약이 들어올 터이니. 아이고, 저것들 봐라. 수군수군 쑥덕대는 걸 보니 무슨 못된 짓을 꾸미나. 월행은 귀를 쫑긋 세웠지요. 하여간 독일 도령도 참 어찌 생긴 게 저리 여인의 맘을 흔들어 놓는지 우리 마마도 한번 보시더니 넋을 놓으시고 말이야. 아이고, 그러게 말이오. 그 매서운 눈매에 미칠 것 같다니까. 얼마나 잘생겼다고. 두 궁녀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오. 저번처럼 세자빈이 덜 마시면. 걱정 마오. 이번엔 꿀물에 타서 드리니 냄새도 맛도 못 맡으실 거요. 월행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저런 세자빈 마마를 독살하려 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아니, 월행 아가씨, 이 밤에 여긴 웬일이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독일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빛에 비친 독일의 모습이 너무 잘생겨서 월행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이고, 도련님, 이거 놀라 죽는 줄 알았소. 근데 도련님은 어찌 이리 늦은 시각에. 내 세자빈 마마의 탕약을 살피러. 어이쿠. 독일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월행에게 넘어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안은 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 사람 도련님도 참, 그렇게 안달이 나셨다면 슬쩍 손이라도 잡으시지. 어찌 그리 덜퍼덕 넘어지시나요? 달빛 아래 마주 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달콤하게 빛났지요. 하지만 월행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였지요. 도련님, 큰일 났소. 첩실 마마들이 꿀물에 무언가를 타서 세자빈 마마께 드린 것 같소. 뭐라고? 그럼 방금 내가 가져온 꿀차도. 독일이 눈을 크게 떴지요. 두 사람은 한달음에 세자빈의 처소로 달려갔답니다. 마마, 드시면 안 되옵니다. 월행이 세자빈의 손에서 꿀차를 낚아채는 순간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첩실 마마가 노한 얼굴로 들어왔는데 월행의 손에 들린 꿀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웬 것이오? 감히 산 것이 세자빈 마마의 옆에서 무슨 짓들이냐? 그때였습니다. 독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그러지 말고 마마께서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냐? 첩실 마마는 그만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도망가는 첩실 마마를 보며 세자빈은 피식 웃고 계셨지요. 그래, 이제 됐다. 월행아, 네. 마마, 내 눈썰미가 어떤지 보고 싶었는데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알고 보니 세자빈께서는 이미 첩실들의 계략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끙끙 앓고 계셨지요. 이제 내가 내 곁을 지켜주려무나. 독일이도. 세자빈의 눈빛이 독일을 향하자 독일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이상한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세자빈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마마, 이건 아까 그 꿀차르선의 적신독이. 월행이 세자빈의 맥을 짚어보니 신맥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소. 도련님, 어서 약재를. 안 되겠소. 지금은 약재 구할 시간도 없소이다. 월행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마마, 비록 천한 계집의 몸이오나 의원 대감께 배운 비전 의술이 하나 있사옵니다. 허나 말해보거라. 남녀의 기운을 합해야 하는 치료법인데 천한 계집이라 감히. 할 수 없구나. 월행아, 독일이와 내가 어서. 세자빈의 말씀에 독일과 월행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요. 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서. 내 명령이다. 독일과 월행은 어쩔 수 없이 세자빈 앞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길이 신맥을 맞대고 어이쿠. 갑자기 독일이 월행을 품에 확 끌어당기는 바람에 월행은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세게 끌어당기시면. 미안하오. 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소. 독일의 떨리는 손이 월행의 허리를 감싸자 월행은 온몸에 불이 붙는 것만 같았고 독일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오? 도련님 그곳을 그렇게 만지시면. 독일의 손이 월행의 옷구름을 스치자 월행의 입에서 달콤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두 사람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사온데 애구머니나 도련님도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셨네요. 두 사람의 뜨거운 기운이 뒤엉키자 이상하게도 세자빈의 안색이 점점 좋아졌지요. 이상하구나.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이.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세자빈의 눈에서 질투의 기운이 번뜩하고 일더니 됐다. 이제 그만하거라. 세자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일과 월행은 황급히 몸을 떼어냈지요. 내 마음이 이리도 혼란스럽다니. 세자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세자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제부터 월행이는 내 곁에만 있거라. 독일이는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그 말을 들은 독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월행에게 정교가 내려왔답니다. 뭐라고? 날 보고 대전으로 들어가라고? 월행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감히 산 것이 어이도 아니면서 세자빈 마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저것 봐라. 기생주제의 궁에 발을 들이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대전으로 가는 길에 들리는 궁녀들의 수군거림에 월행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벌써부터 저 잡것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난리네 그려. 그때였습니다. 월행아, 돌아보니 독일이 달려오고 있었지요. 도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보시면 또 어쩌시려고. 잠깐만. 그저 한 말씀만. 독일이 월행의 손을 살며시 잡았는데 월행은 지난밤 신맥을 맞대던 그 손길이 떠올라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요. 그날 밤 그대의 떨리는 숨결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어. 이리 빨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이고매, 도련님. 네, 임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대도 들어주겠소? 독일은 세자빈을 구하기 위해 월행과 음양합의를 이룬 그날 이후 한시도 월행을 잊은 적이 없었지요. 아이고매, 도련님도 참 이런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한편 잠시 후 대전에 들어서니 임금님께서 근엄한 얼굴로 앉아 계셨답니다. 내가 월행이란 기생이더냐? 예, 소녀 월행이옵니다. 세자빈의 병을 고친 것이 사실이냐? 그저 천안계집이 주제넘게.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세자빈께서 입을 여셨지요. 전하,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저승에 가고 말았을 것이옵니다. 첩실들이 독을 탄 것도 그것을 알아챈 것도 모두 이 아이였사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음모가 사실이었단 말이냐? 임금님의 안색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독일이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임금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상감마마, 소인, 이 월행을. 말해보거라. 소인, 이 월행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답니다. 월행은 그 자리에서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건방진 상놈 계집이 감히 저런 천한 기생을 어찌. 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월행은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 싶었지요. 허나 전하, 월행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옵니다. 의술이 출중하여 소인도 따라잡지 못할 수준이라. 전하께서 앞으로 나서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월행아, 예, 전하. 내 의술이 그토록 뛰어나다면 한번 보여주어야겠구나. 의학, 시험을 치르거라. 임금님의 말씀에 독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하지만 월행의 가슴은 더욱 쿵쾅거렸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시험을 치르라니. 한편 대전에서 나온 월행을 궁녀들이 불러 세웠는데 이봐요, 월행 낭자. 돌아보니 궁녀 셋이 월행 앞을 막아섰답니다. 아이고, 또 저 잡것들이구나. 무슨 일이시옵니까? 후욕스럽게 시리. 어찌 감히 독일 도련님을 꿰어내고 그러시오? 도련님은 우리가 먼저 점 찍어둔 분이시라오.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오? 둘이서 궁 뒷곁에서 발그레한 얼굴로 달달 볶던 걸 우리가 다 봤소. 월행의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세자빈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감히. 월행아, 이리 오너라. 세자빈의 부름에 월행은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마. 네, 이미 다 들었다. 독일이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도. 세자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마마, 소녀는 그저. 됐다. 내일 시험만 잘 치르거라. 내가 합격하면 앞으로는 내 널 돕겠다. 세자빈의 말씀에 월행은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날 밤 월행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의원 대감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월행아. 의원 대감님, 이리 늦은 시각에 어쩐 일이시온지요? 의원 대감의 눈빛이 이상했지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답니다. 내가 왜 그리 내 어미와 닮았는지 이제야 말해주어야겠구나. 소녀의 어미를 아신다고요? 그래, 15년 전 내 가장 총애하던 제자였다. 궁의 의녀로는 가장 실력이 출중했지. 월행은 귀를 의심했지요. 네, 소녀의 어미가 의녀였다니요? 그래, 내 어미는 아름답고 총명했단다. 허나 양반과 사내와 사랑에 빠져 궁을 나가고 말았지. 그리고 얼마 후 널 낳다가. 월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의술을 익히던 그 모습이 내 어미도 그렇게 야무진 손길이었단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게야. 그래서 내 너를 더 못 본 척 했나 보다. 그러면 소녀의 아버지는? 그분은 무관 집안의 자제였지. 내 어미를 죽도록 사랑했다는데 그만 북방 변경을 순찰하다 부상을 입고 돌아오셨다가
결국 그 상처가 깊어 세상을 뜨고 말았단다. 월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소녀의 가슴 한켠이 이리 허전했는지, 왜 의술이 이리 좋았는지. 내게는 내가 딸이나 다름없구나. 독일이와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의원 대감은 월행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내일 시험만 잘 치르거라. 내 어미의 피가 흐르는데 못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시험날이 밝았고 월행은 의술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했답니다. 이제 월행은 교방을 떠나 내연으로 가게 되었지요. 아이고, 우리 월행이 떠난다니. 이제 어찌 살란가. 교방 언니들이 울며 불며 월행의 옷자락을 붙잡았답니다. 으이그, 울지들 마시오. 이제 내연에 들어가면 더 좋은 약재로 언니들 병을 고쳐드릴 수 있잖소? 그때였습니다. 월행아, 돌아보니 독일이 담 뒤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세자비는 가슴 한켠이 아려웠지요. 아직도 독일이를 보면 이리 가슴이 설레는구나. 하지만 세자비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월행아, 이리 오너라. 예, 마마. 너와 독일이 앞으로 내의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겠구나. 마마, 혹여 불편하실까 걱정이옵니다. 세자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나도 이제 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내 가슴이 아직도 이리 메어오지만 마마. 허나 너희 사랑은 하늘이 정한 인연인 것 같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세자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아이고, 이 심술쟁이 마음을 어찌할꼬. 너희 둘이 손잡고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너희를 응원하고 싶구나. 마마의 그 말씀이 소녀는 더 감사합니다. 다만 내 앞에서 너무 달달 볶지는 말거라. 이 질투나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세자빈의 너스레에 월행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독일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 밤 월행이 마지막으로 교방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누구시옵니까? 당신 낭군이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월행이 창을 열어보니 독일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도련님.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시옵니까? 순간 독일이 월행의 허리를 살며시 감아 안았지요. 구원의 매화가 폈는데 마지막 교방 밤을 함께 매화향 맡으며 밤을 보내는 건 어떠시오? 아이고, 도련님 매화는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독일이 월행의 옷고름을 슬쩍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리 보드라운 손이 내일부턴 약재만 만지다니 생각만 해도 서운하구려. 아니 그런데 도련님, 그렇게 손이 이 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 어쩌십니까? 이리 가까이 있어도 자꾸만 더 깊이 품고 싶어지니 나도 환장을 노르시오. 도련님 그곳은 안 돼요. 두 사람의 숨결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월행은 내연으로 첫 출근을 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궁녀 하나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소. 또 피를 토하는 궁녀가 늘어났다. 어서 가서 보시오. 동궁 수락한 궁녀들도 5이나 쓰러졌다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를 토하는 궁인들이 늘어났지요. 어이들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이상하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소이다. 역병이 돌고 있다 합니다. 전하, 어서 피하시옵소서. 그런데 월행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아니, 이건 역병이 아니라... 월행은 쓰러진 궁녀들의 입가에 묻은 피를 살폈답니다. 이 피 붉은 빛이 이상하구나. 마치 약재 단을 과하게 먹었을 때와 비슷한데. 월행은 밤새 수라간의 그릇들을 살폈지요. 아, 여기 있구나. 누군가 수라간 그릇에 독한 약을 섞어 놓았어. 월행은 얼른 해독제를 만들어 궁인들에게 먹였는데 거짓말처럼 피를 토하던 궁인들이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과연 역병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궁궐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 것이었구나.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셨답니다. 월행아, 내가 아니었다면 궁이 큰 혼란에 빠질 뻔했구나. 그 귀한 목숨들을 살려낸 내 손길이 참으로 금보다 귀하도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제 내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고자 한다. 장금이라 하라. 금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내 손길과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두고두고 기릴 것이니라. 달포가 지난 후였습니다. 장금이란 이름을 받은 월행은 내연에서 가장 신임받는 의녀가 되었지요. 아이고, 장금이 의녀님.
요즘 전하께서도 장금 의녀 아니면 약을 못 받으신다 하더군요. 에구, 과찬이시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월행의 가슴 한켠은 여전히 허전했답니다. 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월행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길이 나타났답니다. 장금아, 아이고, 도련님. 하루 종일 옆에서 보고 있어도 손 한 번 못 잡아보니 일이 답답할 수가. 도길이 월행의 허리를 슬쩍 감아 안으려 하자 월행은 얼른 빠져나왔지요. 아직은 안 되옵니다. 이제 전하께서 하사하신 이름도 있고 채통을 지켜야지요. 아이고매, 참 우습구려. 그저께 밤매화나무 아래서는 어찌나 온몸을 들썩이며 도련님, 거기는 안 돼요 하더니 이제 와서 채통은 또 무슨. 아니 도련님, 그때 그건 아이 참. 월행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답니다. 그때 세자빈이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보았지요. 어라, 저것들 보시오. 낮에는 채통 있는 척 고상한 의녀님과 어이 나리 행세를 하더니 밤만 되면 매화나무 밑에서 꿀렁꿀렁 요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지. 세자빈은 이제 두 사람을 보며 씁쓸하기보다는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지었답니다. 어서 빨리 혼인이나 시켜줘야겠구나. 이러다 궁에 있는 매화나무가 저것들 때문에 다 시들어버릴지도 모르겠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궁에서 의녀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답니다. 큰일 났소. 청심당 의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소. 비원 의녀도 방금 숨을 거두었다 하옵니다. 월행이 달려가 보니 의녀들의 입가에서 시커먼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입가가 파랗게 변한 것을 보니 독인 건 분명한데. 월행은 죽은 의녀의 손톱을 살폈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변했어. 독이 온몸을 돌았다는 건데 어디서 본 듯한. 아니 이건. 월행은 죽은 의녀의 손에 쥐어진 약재 주머니를 발견했지요. 그 안에는 단이라는 약재가 가득했는데 보통의 단과는 달랐답니다. 이 단, 색이 이상해. 누군가 일부러 약재를 변질시켰어. 그때였습니다. 의원 대감이 창백한 얼굴로 월행을 찾아왔지요. 장금아, 드디어 그자가 다시 나타났구나.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15년 전 내 어미를 시작으로 의녀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니, 어머님이 첫 번째 희생자였다고요? 그래, 내 어미가 약재 창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어. 누군가 약재를 빼돌리고 변질시킨다고. 그날 밤 나를 찾아와 중대한 발견을 했다고 했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내 어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 내가 살려보려 했지만. 그럼 어머님은 진실을 밝히려다 돌아가신 거네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그자가 아직도 궁에 있을 거란 생각에 너마저 이를까 두려워서였다. 그때 독일이 급히 들어왔답니다. 장금아, 큰일 났소. 침전 근처에서 수상한 차가 나타났소. 도련님, 잡았나요? 허나 놓치고 말았소. 하지만 약재 주머니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월행은 독일이 주워온 주머니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이 약재, 아까 죽은 의녀 언니의 주머니 속 단과 똑같아요. 범인의 흔적을 찾았어요. 도련님, 이 주머니에 든 약재, 누군가 일부러 변질시킨 단이에요. 이걸로 우리 어머님도 지금의 의녀들도 독살한 거예요. 그렇군. 하필 단이란 약재를 선택한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요. 의녀들이 매일같이 다루는 약재,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 그때 세자빈이 급히 들어오셨답니다. 월행아, 방금 약방 창고에서 또 의녀가 쓰러졌단다. 마마, 약방 창고라고 하셨나요? 월행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15년이나 지났는데도 그자의 수법은 똑같구나. 약방 창고에서 약재를 빼돌리고. 장금아, 무슨 생각이 난 게 있소? 도련님, 약방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약방 창고 열쇠를 가진 자들의 명단이 내 서찰함에 있을 터이니. 월행의 눈빛이 매서워졌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잠시 후 의원 대감이 낡은 서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15년 전 약방 창고 열쇠를 가진 자들의 명단이다. 월행이 서찰을 펼쳐보니 10명 남짓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어디 보자, 이상하네요. 이름 하나가 지워져 있어요. 독일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잠깐, 아버님, 이 명단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나와 전 제약 담당 박상궁, 그리고 의원 대감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시나이까? 이럴 수가.
설마 그자가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저기 누가 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그림자를 쫓아갔지만 그림자는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대신 땅에 떨어진 물건 하나가 있었지요. 이건 내의원 어이들만 차는 폐찰인데 대감님, 이제 알겠어요. 왜 15년 동안 이 사건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다시 시작된 건지. 그때였습니다. 세자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지요. 내가 그날 밤에 본 것을 이제야 말해야겠구나. 마마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말씀이시옵니까? 15년 전, 내가 아직 세자빈이 되기 전 약방 창고 근처에서 한 의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걸 보았지. 그런데 그때 한 어이가, 세자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자는 그 의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어. 비밀을 지키려다 죽은 것이니 한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세자빈 마마, 그자가 바로 이 일의 범인인 것 같사옵니다. 그래, 지금의 의학 제조 총책임을 맡고 있는 김어이였다. 월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김어의는 내연에서 가장 신임받는 어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나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 그래서 내 어미도 결국. 마마, 그런 마음의 짐을 혼자 안고 계셨다니. 그때 독일이 소리쳤습니다. 장금아, 빨리 와보시오. 김어이가 약방 창고에서 약재를 챙기고 있어. 잠시 후 약방 창고에 도착한 이들의 눈앞에는 김어의가 있었지요. 아니, 이 시각에 약방 창고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오? 누구냐? 의학. 김어의가 도망치려 했지만 독일이 그를 붙잡았지요. 노시오. 내가 누군지 알고. 알고 말고요. 15년 전 내 어머니를 독살한 자, 이제 모든 게 밝혀졌소. 그래, 내가 한 짓이다.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의원의 높은 자리를 넘보다니. 김어의의 입에서 도끼 어린 말이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그리고 다른 의녀들까지. 너희 같은 천것들이 무슨 양기를 알겠느냐? 내가 약재를 변질시켜 더 강하고 중한 약을 만들어냈거늘. 그때였습니다. 의원 대감이 들어오시더니 탄식하듯 말씀하셨지요. 그래, 김어이, 자네가 그토록 시기하던 사람이 바로 월행이의 어미였는데, 그리고 그 재주를 그대로 이어받은 월행이를 또다시. 그게 무슨 말이오? 월행이의 어미는 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네. 자네같이 약재를 강하게만 만들려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려 했지. 김어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그때 세자빈이 다가와 말씀하셨지요. 이제 전하께 모든 걸 밝히셔야겠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순간 갑자기 김어의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월행이 말리기도 전에 김어의는 독약을 삼키고 말았지요. 모든 게 허망하구나. 김어의는 그렇게 자결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월행의 어머니의 누명도 벗겨졌지요. 이제 어머님도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세자빈이 월행의 손을 잡았답니다. 월행아, 아니, 이제는 장금이라 불러야겠구나. 내 의원을 맡아주렴. 내가 아니면 안 되겠어. 그렇게 월행이는 내의원의 수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느 날이었지요. 도련님, 그만요.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독일이 장금의 허리를 살짝 끌어당기더니 귓가에 입김을 훅 불어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도련님. 내의원 수장님을 이리 귀찮게 하면 어쩌시나요? 어허, 부인, 미안하오. 이러다 혼례도 치르기 전에 매부터 맞는 건 아닌지. 매는 무슨, 도련님도 참. 장금의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려 하는데 독일이 더욱 바짝 밀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마누라가 될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이 사람 앞날이 막막하구려. 독일의 장난스러운 투정에 세자빈이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좀 보시오. 이제는 내 의원 마당에서 달달 볶지 말고 어서 혼례나 치르시구려. 마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에구, 이제 와서 무슨 채통이람. 매화나무 밑에서 둘이 속삭이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말이야. 세자빈의 말씀에 독일과 장금은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이제 내 의원도 제자리를 찾고 너희 둘의 인연도 맺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장금과 독일은 매화꽃 피는 봄날에 백년가약을 맺었지요. 그 후로도 장금은 의술에 정진하 많은 병자를 구했다 하고 독일과 함께 더 좋은 약재를 연구하여 백성들의 병고를 덜어주었답니다.
세자빈 마마도 두 사람을 끝까지 아껴주시어 내연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평화로웠다고 하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정한 인연은 그 뜻이 깊다 하였습니다. 장금이와 도길이의 이야기를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